안녕하세요. 대치동 전문가들의 수능 영어 1등급 전문가 이현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능 영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어려운 부분인 추론이라는 부분을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좀 천천히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특히 이 추론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좀 고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빈칸 추론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 문제들을 이제 추론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고자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21번으로 많이 나오죠. 모의고사에 보면. 자, 함축 의미 추론. 그죠? 자, 약간 비유성이 섞여 있는 문제이지만 이것도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빈칸 추론 문제와 문제 해결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추론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해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자료를 좀 띄워놓은 자료를 보시면요. 자, 추론의 개념 해서 이게 저희가 네이버 사전에서 추출한 추론의 개념을 띄워놨습니다. 자, 추론의 사전적 정의는요. 자, 보시면 먼저 추론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어떤 다른 내용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추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밑에 이제 핵심적으로 그럼 우리가 추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자, 어떤 특정한 면제, 특정한 명제죠. 특정한 면제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알고 있는 것에서 다른 명제, 그죠? 거기에서 다른 명제, 즉 결론을 이끌어내는 자,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그죠? 자, 사고 과정입니다. 사고 과정.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추론하다는 뜻은 자, 여기 있네요. 그죠? 사고 과정 중에서 자, 미루어 생각해서 말하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어떠한 판단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추론이다.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뭐가 있냐면, 자, 경찰들 같은 경우 있죠. 그죠? 자, 사건을 조사할 때, 자, 사건 현장에 나타난 상황이나 그 사건 현장에 나타난,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죠? 그죠? 증거인데요. 자, 증거, 물증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 물증을 토대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경위를 사고 과정으로 근거로 삼아서 추론하다. 자, 요런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학자들을 보시면요. 그죠? 자, 우리가 과거의 사실들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사실을 알려면 과거에 있었던 사료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유물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자, 고대인들이 남긴 유물을 통해서 고대인들이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을지 우리가 추론하다. 그죠? 자, 이런 예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빈칸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요. 자, 빈칸에, 자, 우리가 먼저 빈칸 B가 있다고 쳐봅시다. 빈칸 B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으면 문단이 있겠죠. 그죠? 그 문단 내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의 근거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근거를 토대로 우리가 뭐 할 겁니까? 빈칸의 내용을 이렇게 추론할 건데요. 그러면 추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죠? 자, 그러면 그냥 미루어 생각하는 사고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 주어진 근거와 이 우리가 주어진 빈칸 사이에 반드시 어떤 관계적인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관계라는 거죠. 관계.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추론의 사전적 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자, 뭐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떤 유물이나 어떤 상황적 증거 또는 물증을 통해서 사건의 경위나 고대인들의 생활 방식을 추론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미 관계가 정해져 있죠. 그죠? 자, 어떤 원인이 있었으니까 결과가 있겠죠. 여러 가지 관계 중에서 이건 인과관계에 해당됩니다. 인과관계.
자, 그죠? 자, 추론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는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근거를 토대로 자, 새로운 결론 또는 새로운 판단, 즉 빈칸의 정답을 찾아낼 겁니다. 뭘 통해서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근거들과 빈칸 사이의 관계를 토대로 정리해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적으로 추론이 뭐다는 이제 알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이다도 알았습니다. 그죠? 자, 알았으면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 보실까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띄워놨습니다. 띄워놨는데 좀 크네요. 그렇다면 이제 관계에 뭐가 있느냐? 그걸 또 아셔야 또 여러분들이 관계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아셔야 그 관계에 맞게 여러분이 추론을 해 가실 테니까요. 빈칸의 정답을 쉽게 찾아가실 테니까요. 자, 우리가 정보 사이의 관계들은 크게 이제 정보 간의 의미 사이의 관계가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미 사이의 관계는 자,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여기 좀 보시면 뭐로 되어 있냐면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그렇죠. 정보들 사이의 관계는 동의관계입니다. 동의관계. 자,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동의관계로 하면 너와 나 친구. 그 다음에 너와 나 동맹관계 이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반의관계. 자, 뭐냐면 적대관계가 있죠. 그죠? 서로 싸우는 관계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 이라크하고 저기 누굽니까?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죠. 그죠? 서로 적대 관계입니다.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여러분이 탐구나 학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과관계입니다. 그치? 원인과 결과관계. 자, 여러분들이 자, 어떤 예를 들어 과학 탐구를 공부한다 치면 어떤 결과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원인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관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에서 그쵸, 어떤 결과치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는 연구나 실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하관계가 있죠. 자, 상하관계. 자, 우리가 뭐 인간관계로 따지면 뭡니까? 사장님과 말단 직원 간의 관계예요. 그죠? 자, 우리가 또 이거 또 사회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 전체와 홍길동이라는 사람 간의 관계. 그럼 인간 전체가 상이고요. 그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하가 되겠죠. 그죠? 아까 또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상이 되겠고 말단 직원이 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후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시간적인 관계죠. 그죠? 시간적인 관계나 아니면 먼저 오고 뒤에 오고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공부해보면 우리가 논리적인 관계를 따진다면 자, 5번은 제외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선후 관계는. 자, 선후 관계는 왜냐하면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다는 우리가 어떤 범주 내에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범주가 주어져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으면 논리적으로는 추론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선후 관계는 논리적인 관계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를 한번 보시면 동의관계가 나와 있죠. 자, 예를 들어, 자, 딜레이하고 풋오프가 둘 다 미루다, 지연시키다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빈칸으로 포스트폰이 나온다면, 포스트폰이라는 거, 빈칸이 뚫려 있다면, 딜레이와 풋오프를 통해서, 여기도 미루다, 지연시키다는 게 나와야 되겠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반의 관계를 보시면 dad와 father가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mom이 있고 mother의 빈칸이 있다면 우리가 dad의 반의어를 우리가 mom으로 알고 있고요. 그죠? 자, father의 반의어를 mother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가족 관계 내에서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범위를 한정시켜 주면 정확하게 우리가 빈칸이 mother에 뚫려 있어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하관계인데요. 자, singer, teacher, writer, painter, 그죠? singer, teacher, writer, painter. 또 그 외에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또 뭐가 있냐면 뭐 트레이드도 있을 것이고 무역상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세일즈 클럽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을 자 여기 빈칸을 탁 뚫어두시면 우리가 공통점을 탁 찾아서 얘는 잡이 정답이구나. 빈칸을 이렇게 추론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과관계입니다. 이게 세 번째가 되겠네요, 원래. 그죠? 그러니까 제가 네 번째를 먼저 해버렸습니다. 첫 번째, 동의관계. 자, 두 번째, 반의관계. 자, 세 번째, 인과관계. 네 번째, 상하관계인데, 제가 상하관계를 먼저 해버렸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인과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관계인데, 이제 과학적인 관계가 많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물의 온도가 0도씨가 되었어요. 0도씨 이하가 되어서 0도씨만 될 수도 있겠지만 0도씨 이하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빈칸이 딱 들었어요. 자, 물이 뭐가 되었을까요? 자, 그렇죠. 얼음이 되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관계의 종류에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동의관계, 반의관계, 인과관계, 상하관계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선후관계도 있긴 한데 이거는 논리적인 관계에서는 추론이 조금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논리적인 관계에서는 제외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또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구체적인 이제 문장에서 우리가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자, 첫 번째 동의관계를 우리가 문단이나 정보 내용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동의관계에서 우리가 다룰 것은요. 자, 문장을 보시면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요. 어떤 노동자와 트레이드 로 노동법이 protect workers. 자, 노동자를 보호하고 employee, 직원들을 보호합니다. 뭐로부터 보호하느냐면 비윤리적이고요. 자, 비윤리적이고 unfair, 공정하지 못하면서 unsafe, 자, 안전하지 못한 작업 환경으로부터 직원들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노동법이고, 그죠? 무역법이라고 했어요. 자, 이 법들은 미국 시민들이 뭐 하도록 허용하냐면 make certain minimum wage, 최소한의 임금을 받아야 공정하겠죠. 그리고 protect, 자, 아까 앞에 이 사람들을 프로텍트 한다고 나왔어요. 뭐로부터? unethical하고 unfair하고 unsafe work condition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뭐로부터 보호할 겁니까? 자, 뒤에 나온 걸 보면 사장들에 의한 자, exploitation, 착취, 그 다음에 exploration, 탐험. 자, 우리가 위 내용에서 보면 자, 뭐라고 했어요? 비윤리적이고 불공정하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했으니까 탐험이 아니고 뭐하고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착취하고 같은 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착취가 그 내용의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의관계로 활용하는 방법을 보셨죠? 자, 그렇게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반의관계를 한번 보실까요? 반의관계, 자, 반대말 관계. 자, 요것도 밑에 나오는 예문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can vitamin be dangerous to your health? 자, 여러분의 건강에 비타민 약이 해로울까요? 했더니 yes, if you too many 조건을 달았네요. 그죠? 좀 과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비타민 약이 자, 위험할 수 있답니다. 건강에. 자, 그렇다면 with a certain vitamin, 자, 어떤 비타민을 가지고는요, the body, 신체가 use as much as it need, 필요한 만큼 쓰고는 pass it rest out, 나머지를 밖으로 배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떤 비타민은 쓸 만큼 쓰고 밖으로 배출한다. 자,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것이 자, 서로 반의 관계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른 비타민, 자, 비타민이 있고 그와는 또 다른 종류의 비타민이 있으니까요. 자, 다를 수 있는 거죠. 자, 특히 바이타민 A와 바이타민 D는 자, accumulate, 축적하다 하고 stimulate. 자, 뭡니까? 축적하다와 자극하다죠. in the body. 자, 신체 속에. 자, 그리고 can cause benefit, 혜택이 될 수도 있고 damage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달았으니까 아까 if 조건이 있었죠. 그죠? 자, 조건에서 뭐냐면
극단적으로 많은 양. 자, 극단적으로 많은 양이 앞에 나온 아까 뭐였습니까? too many였죠. 그죠? 요거하고 아까 앞에서 배운 우리 동의 관계죠. 그죠?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양들을 우리가 섭취하면,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dangerous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B의 정답은 damage가 되겠네요. 그죠? damage 할 수 있어요. 즉, dangerous 할 수 있겠죠. 자, B는 찾았는데 A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A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뭐라 했어요? 자, 어떤 비타민들은 쓰고 남는 양들은 밖으로 배출한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밖으로 배출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될 텐데, 자, 그것이 우리 몸에 뭐 돼요? 해로우려면 어떻게 될까? 배출되지 않고 그와 반대로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축적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비타민은 쓸 만큼 쓰고 배출되는데 좀 다른 비타민들, 비타민 D와 예를 들어 비타민 A는 자, 우리 몸에 축적되어서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우리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죠. 그래서 앞에 pass out과 반대되는 부분인 자, accumulate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의 관계를 활용해서 정답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이게 또 위치가 바뀌었네요. 그죠? 자, 자, 뭐 할까요? 자, 그 인과관계를 먼저 보실게요. 원래 순서대로 인과관계가 원래 먼저 나와 있었는데 배치가 좀 반대로 됐네요.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조금 배치상. 자, 일단 볼게요. So, 그래서 the fly. 자, 파리들이 continue its fight for survival. 생존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요. keep on. 계속 flying. 날아서 into the window pane. 자, 창문 틀로 안으로 들어간대요. until 뭐 할 때까지? eventually. 결국은 뭐 할 때까지요? die of 뭐 해서 죽느냐? 이게 지쳐서 죽느냐? 아니면 excitement. 흥분해서 죽느냐죠. 그죠? 자, either or. 자, dash 다음에 볼게요. either that or brain damage. 자, 그것으로 죽든 아니면 뇌 손상으로 죽든. So, 자, 요걸 보니까 인과관계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you can see.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지속적 노력만으로는 does not 결론이 나왔죠. 그죠? 결론입니다. 그죠? 자, 지속적 노력만으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항상 얻을 수는 없다. 자, 아까 여기 지속적 노력에 해당되는 표현이 계속 창문틀에 부딪히는 거죠. 그죠? 자, 그게 지속적 노력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였냐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하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자, 원인이 지속적 노력이고요. 자, 결과가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는 자, 계속 창문틀에 부딪히다가 원인이고요. 자, 그러면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결국에는 바람직한 결과를 못 얻었으니까 뭐 하겠어요? 지쳐서 죽거나 그러겠죠. 그죠? 흥분해서 죽었다? 이런 표현은 조금 그죠? 자, 지쳐서 죽었다. 계속 부딪혔으니까. 자, 그래서 A의 정답은 이그조슨. 자, 지쳐서 죽다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과관계를 활용해서 정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관계인 상하 관계를 보실까요? 자, 상하 전체와 부분 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관계죠. 자, 여기는 연결사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at the root of many our blind spot. 자, blind spot은 우리가 잘 못 보는 지점 해서 뭐 한자로 이야기하면 맹점이 되겠죠. 자, 많은 우리 맹점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많은 수의 감정적, 태도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려움 때문에 뭐가 생기다. 이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여기도. 자, 두려움 때문에 뭐가 생긴다요? 블라인드 스팟, 맹점, 뭔가를 못 보는 부분이 생긴대요. being most obvious. 자, 가장 분명하다고 강조까지 해놨나요?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느냐 하나 더 있네요. 자, 우리의 자부심이라든지 self, 자, 우리의 자부심과 self, 자기 만족, 그 다음에 anxiety, 불안. 자, 그래서 블라인드 스팟은 두 가지 때문에 생깁니다. 그죠? 자, 우리의 두려운 감정이나 태도 때문에 생기고요. 또 자만심이나 아니면 자기 만족 또는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원인이고요. 자, 블라인드 스팟이 결과였어요. 자, 그럼 밑에 for example 부분에도 자,
범위는 작지만 자, 큰 것보다 아래지만 나올 겁니다. 매니저, 그죠? 자, 많은 사람들 말고 매니저 한 사람으로 범위가 좁혀졌어요. 자, 매니저가 might have unsurpassed. 자, surpass는 능가하다인데 unsurpassed, 능가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the financial field. 자, 재정 분야에서는 자, 남부럽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렇지만 자, 사람들 관리에 관한 이해는 might be 뭐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이 사람이 자,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야 되겠죠. 블라인드 스팟. 자, 블라인드 스팟. 자, 블라인드 스팟이 못 보는 부분이니까 자, 인력 관리의 이해는 못 보는 부분이 많다를 다른 말로 하면 홍수가 나서 많다냐 아니면 리미티드 제한적이냐. 자, 이게 제한적이다가 맹점이라서 못 보는 부분이 많아서 자,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위에 전체를 알고 밑에 부분을 추론하면 쉽게 정답을 우리가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관계를 자, 어디에서 적용해 봤습니까? 자, 우리가 이 네 가지 관계를 어디에서 적용해 봤냐면 자, 정보 관계를 적용해 봤어요. 이거는 어휘 문제도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어휘도 추론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다음에 빈칸 문제도 이렇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짧은 데서 했던 것들을 이제 전체 문단이나 전체 내용으로 우리가 확대시켜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이제 문제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제가 뭘 띄워놨냐면 그렇죠. 자, 빈칸 문제를 띄워놨어요. 자, 여기는 뭐 일단 먼저 뭐 처음부터 읽어가는 것도 뭐 좋겠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훑어 읽기라고 그러죠. 스캐닝이라고 그럽니다. 스캐닝을 볼게요. 자, 연결사. 자, 연결사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한 표현은 disclosure marker. 자, 우리 국어로 따지면 담화 표지어가 되겠어요. 담화 표지어들을 먼저 한번 표시를 해서 볼게요. 세모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 담화 표지들을 통해 보면 첫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 문장에 벗이 나오면서 내용을 조금 바꿨어요. 그죠? 반대로 바꿨고요. For instance가 나오면서 자, 예를 들어줬습니다. 예를 들어줬어요. 예를 들었으면 얘가 하가 되겠고 위가 자, for instance 앞부분이 상이 될 겁니다. 이 상이 결국은 뭐가 될 거예요? 주제가 될 것이고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쭉 중간에 but 한번 나오죠. but 한번 나온 거는 아까 앞에 주제 부분에 but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죠? 같은 but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in both of these cases라고 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양쪽 두 가지 경우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요약해서 다시 정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약 정리했다면 요것도 다시 원래 전체, 그죠? 예시보다는 전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담화 표지를 통해서 이 글 전체를 예측해 보면 자, 주제였다, 예시였다, 그 다음에 그 예시를 다시 정리했다,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3단 구성이 되죠. 글 자체가. 그죠? 정확하게 3단 구성이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 뭐 기서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 빠르게 정답을 찾는다면 바로 어떻게 찾을 수도 있냐면 이 주제라는 부분에서 바로 요약으로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찾을 수도 있고요. 자, 실력이 좋으시다면, 자, 실력이 조금 부족하시다면 뭐합니까? 자, 주제에서 바로 요약으로 가지 마시고 하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면 바로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댄스들이 종종 push themselves, 자기 자신을 to the limit of their physical capability. 자, 그들의 육체적인 능력의 한계까지 자신들을 밀고 간다. 자, 그러니까 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죠? 춤을 추거나 운동 선수들은 자신들의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속 푸시를 할 거라고요. 그죠? 자, but 그렇지만 자, 반대가 나왔어요. the push, that push. 그 push라는 것은 misguided. 일단 못했어요. 잘못됐다고 했는데 전제를 달았습니다. 자, if 뭐 하다면 잘못됐냐면 자, 그 push가 directed toward 뭐 쪽으로 가냐면 accomplish something. 자, 뭔가를 이루는데 뭡니까?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자, 두 가지 있어요.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됐어요. 그죠?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되지만 우리가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육체적으로. 예를 들어
아무리 팔을 늘리려 해도 내 팔 길이가 아무리 좋아도 2m인데 3m까지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신체적인 한계까지 푸시해야 되지만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걸 푸시하면 잘못되었다가 주제입니다. 그죠? 자, 뭐 얘는 같을 거고요. 그죠? 자, 조금 내려와 보시면 우리가 바로 또 드러나는 게 있죠. 그죠? 자,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요약으로 가서 답을 찾으셔도 이거는 상당히 고급 과정이죠. 그죠? 요약으로 바로 가서 답을 찾으시는 건 바로 고급 과정인데, 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모든 톨 댄스. 자, 여기는 키 큰 댄스네요. 키 큰 댄스. 키 큰 댄스는 키큰 춤꾼은 with long feet, 다리가 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법 부분에는 반대가 나올 테니까, short foot dance라고 나옵니다. short foot dance. 그죠? 다리가 긴 사람, 다리가 짧은 사람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리가 긴 사람은 어떤지 볼게요. may wish to perform repetitive vertical jump. 자, 수직 점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기를 원할 겁니다. to fast music, 빠른 음악에. 그래서 pointing his feet, 그의 다리를 향할 겁니다. while in the air, 공중에 있는 동안. 그리고 rolling his heel. 자, 뭐 할까요? 자, 그의 힐, 뒤꿈치를 낮출 거예요. to the floor, 바닥까지. between jump, 점프하는 동안. 그죠? 그리고 that may be impossible. 자, 불가능합니다. no matter how strong the dancer is. 자, 그 춤꾼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하다네요. 그죠? 자, but. 자, 그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다리가 긴 댄스는 이 동작이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그럼 숏 댄스는 우리가 안 봐도 뭐 할 걸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반이 추론이죠. 성공할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밑에 successful 나오죠. 그죠? 이렇게 성공이 되는군요. 그죠? 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자, 다리가 적은 댄서들은 may have no trouble. 그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no trouble,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another dance. 자, 또 다른 댄스는 may be struggling to, 노력할 거예요. complete half turn in the air, 공중에, 자, 반회전을. understand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rapid turn rate. 자, 빠른 회전율과 그 다음에 and alignment body. 자, close to the rotation axis. axis이 축이죠. 그죠? 회전축과 가까운 신체의 alignment. 일치죠. 일치. 신체의 일치. 자, 일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 사람은 tell her, 그녀에게 말해주겠죠. how to accomplish her turn. 자, 그녀의 회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 자, 어쨌든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in both of these cases.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자, 이해하고 작업하는 거죠. within, by, imposed by nature. 자, 여기 nature로 나왔는데요. 이 nature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자, 이 nature가 physical에 해당되죠. physical. 그죠? 우리 자연이 준 거. 그리고 and 뒤에 나오네요. 또 described by physical law. 자,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물리적 법, 자, 물리적 법칙으로 묘사되는 것과 또 자연에 의해서 부과된 뭘까요? 아까 앞에 나왔던 뭘까요? 자, 불가능한 것 또는 앞에 나왔던 리밋, 한계. 자, 요거하고 같은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춤꾼에게 뭘 주냐면 to work efficiently. 자, 효과적으로 작업을 한다. 그래서 자, 또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자, 부상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시킬 겁니다.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즉 뭐냐면 한계, 육체적으로 안 되는 것 이상을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자연의 한계와 물리학 법칙의 한계 내에서만 움직여야 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뭐 같은 내용의 단어면 limit 또는 impossible. 자, 육체적으로 불가능하다 들어가야 되니까 1번에 습관 아니고요. 2번에 culture 아니고 3번에 constraint. 그렇죠. 한계, 제약.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hostility. 자,
적개심 아니고요. 그죠? morality, 도덕성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자, 첫 줄에 춤꾼이 자, 육체적 한계까지 푸시하는 것은 자, 당연하다.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것까지 푸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자, 자연이나 물리학 법칙에서 부과된 자, 뭐까지 한계, 즉 불가능한 것까지만 하면 뭐 할 겁니까? 그 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제 결론 부분에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중간 부분에는 다리가 큰 사람, 다리가 작은 사람으로 나눠서 작은 사람은 성공할 수 있지만 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더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 빈칸에는 리밋이라든지 impossible에 해당되는 의미의 동의어인 constraint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반의어 관계를 통해서 뭘 했던가요? but 앞쪽 부분에 자, 다리가 긴 사람은 불가능하고 자, but 반대니까 다리가 짧은 사람은 뭐 할 겁니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successful. 자, 이게 이제 이 지문을 변형해서 낸다면 이 successful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successful 부분에도 빈칸을 충분히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문제를 변형해서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 출제의 원리를 아시면 빈칸 문제를 어떻게 변형해서 낼지까지도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추론의 개념적인 부분은 자,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 자,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자, 우리가 하나씩 크게 문제로 정의해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